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8일 차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공관위원장이 발표한 경선 룰이라는 게 있죠. 현역 의원 교체 지수 뭐 이런 겁니다. 하위 10%, 그러면 대략 한 7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천 배제, 컷오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위 10%에서 30%, 이 정도는 18명 정도 된다는 건데 여기는 20% 감산.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표에서 20%를 깎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 요 경우는 15%를 별도로 감산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 매체에서 하위 30% 안에 들고 그 다음에 동일 지역 3선까지 겹치면 최대 35% 감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동일 지역 3선의 하위 30%라는 18명 중에 동일 지역 3선이 몇 명인지는 아직 그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지만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3선 이상 중에 하위 30%, 당무감사 결과 하위 30%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이것도 제가 보건대는 5명 미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위 35%, 그러니까 35% 감점을 받는 현역 의원이 몇 명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거기다가 하위 10% 컷오프 대상 7명까지 합치면 뭐 한 10명이나 뭐 10명 남짓? 뭐 이 정도가 될 가능성, 10명 정도 될까 말까, 뭐 요 정도 안팎,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중앙일보를 보면 어제와 그저께에 이제 3선 이상 4선 5선 중진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찬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선 룰이 한동훈표 경선 룰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오찬을 하는데 거기서 불만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지레짐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부글부글 끓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신당만 좋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사실이냐. 중앙일보에 따르면 A호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당무감사는 여러 사람이 나서서 진행해서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아마 이 A호 의원은 당무감사에서 하위 몇 % 안에 드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하겠죠. 그 다음에 B 의원은 민주당은 총선 1년 전에 세세한 경선 룰을 정해놓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급작스럽다. 뭐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정우택 국회부의장 5선입니다.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스템 공천 도입을 높이 평가한다. 김태호 의원, 여기는 한번 탈당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다시 복당한 사람입니다. 별도 감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원과 주민 뜻을 존중하는 시스템 공천은 옳은 방향이다. 긍정적이죠,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가는지를 정하는 거는 공천이다. 누구를 내보내느냐 이걸 정하는 게 공천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구를 잘라서 물갈이 한다. 이게 공천이 아니고 누구를 내보내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걸 정하는 게 공천이다. 이런 뜻이죠. 뭐 그냥 원론적으로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취지에서 과거에 안 해오던 시스템 공천을 보수당에서 처음 실시하게 된 건지 설명해 드렸다. 이제 중진 의원들한테. 그 취지에 대해 굉장히 잘한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뭐 불만이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 다음에 정우택, 김태호 의원은 뭐 잘한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다 통화한 건 아니지만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불만이 없는 거냐
이거를 집중적으로 제가 질문을 해봤죠. 자, 그랬더니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 불만이 없었을까? 이런 거죠. 경선을 해도 감점을 자기네들이 당하고 경선을 해도 자신 있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게 착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그 유경험자들이 보면 이게 착각이 아니라는 심증이 듭니다. 왜? 당원 50%, 물론 이제 수도권과 뭐 영남권이 좀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론조사는 어쩔 수 없지만 당원 50% 정도는 자기가 거의 좌파로 다 채워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해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출신 뭐 행정관 또는 수석비서관 누가 도전한다 그랬을 경우에 엄청난 셀럽이라면 의미가 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수원의 김용남 의원, 전 의원 탈당했죠. 이준석 신당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박문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공천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얼마 전까지 장관이었고 그 다음에 수원 지역의 유력자입니다.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박문규를 공천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그 지역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김용남 전 의원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그 집안하고 남경필 전 지사 집안이 유력 집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관계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용남 전 의원이 거기서 늘 어려움에 처하곤 했는데 박문규라는 셀럽이 오니까 경선을 해도 김용남 전 의원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탈당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장 취재를 해보면.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당원들은 현역 의원이나 현재의 당협위원장들이 자기 편으로 많이 채워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서서 경선을 해보니 감점 뭐 몇십 퍼센트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하위 30% 안에 우선 자기가 들 가능성 별로 없고 중진들 입장에서 들었다 하더라도 여기 그럴 경우에 이제 20% 감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3선 이상이라는 이유로 또 15% 추가 감점을 받습니다. 최대 35% 감점인데 이렇게 보시죠 한번. 자, 예를 들어서 도전자하고 자기하고 60대 40 정도를 얻었다. 60%가 자기고 40%가 도전자. 신인이 40%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이죠. 아주 셀럽이 아니라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었다 치자 이거죠. 그랬을 경우 15% 감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60% 얻은 거에 15%입니다. 그러면 6 더하기 3 하면 9% 감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51대 40으로 이깁니다. 15% 감산을 하더라도, 감점을 받더라도.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무감사에서도 하위고, 이제 컷오프 될 정도는 아니지만 하위 30% 안에 들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3선 이상이다. 그럴 경우 최대 35% 감점이라고 하죠. 그러면 6대 4를 얻었을 경우에 60%에서 35% 감점을 하면 39점입니다. 그러면 신인이 40점을 얻었다고 그러면 1점 차이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이거는 최악의 경우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결국 그런데 이 사람들 중진들의 계산법은 자기가 60% 이상을 얻을 자신이 있고 지역에서 그 다음에 신인이 40% 못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셀럽이 아니란 40% 못 얻는다. 지금 셀럽이 뭐 그렇게 몇 명 없습니다. 뭐 용산에서 뭐 행정관 하거나 선임 행정관 하거나 비서관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수석 한 사람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했던 사람이 저 홍문표 의원의 지역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신인은 아닙니다. 강승규 전 수석은 마포에서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신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뭐 별로 그 가점 요인은 없고, 다만 홍문표 의원이 사선이니까 감점 요인이 있죠. 그런데 이제 당무감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하위 30% 안에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3선 이상 15% 감점, 이것만 해당이 될 텐데, 아마 홍문표 의원이 강승규 전 수석한테 경선에서 본인이 15% 감점을 받고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제와 그저께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과의 오찬에 참석한 많은 그 중진들이 대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 감점? 그걸로 나 떨어지지 않아. 30% 감점? 그걸로도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떨어질 것 같으면 탈당을 하고 신당에 갈 텐데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5% 감점 그러면 100점에서 15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얻은 표에서 15%를 감점하는 겁니다. 70%를 얻었다면 한 11점 정도가 감점이 되는 겁니다. 20%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자신 있다는 거죠. 보통의 현역 의원들이 대개 60% 이상은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20%, 30% 감점해봤자 자기가 이긴다. 경선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탈당을 하지 않고 경선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공천 룰에, 경선 룰에 부글룩을 끓을 이유가 별로 없고, 충분히 할만하다. 뭐 잘하셨어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매체에서 뭐 부글부글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취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취재한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현장 기자들이 뭐 이렇게 해서 취재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저는 뭐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아주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저한테 그렇게 블러핑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를 제가 현장 기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알아듣기 쉽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설명을 하죠. 웬만하면 제가 그런 거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정치부 취재라는 거는 자기가 취재했다고 그걸 뭐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적당히 소화를 해서 쓰고, 그런 거를 저의 취재원들이 알기 때문에 본인들의 속마음을 저한테 털어놓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금방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점검해 본 바로는 중진들이 부글부글 하지도 않고 이 한동훈 공천 룰에, 경선 룰에 떨고 있지도 않다. 중진들 정도 되면 그래도 10년 이상 정치한 사람들인데, 적어도 제가 보기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저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선 룰을 가지고서는 떨지 않는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몇몇 정말 당무감사 결과 하위에 들어가는 사람 빼놓고서는 경선에 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긴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지역구마다 좀 사정은 다르지만. 그렇게 따지면 무슨 경선을 앞두고 이 경선 룰 때문에 대거 탈당한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제 취재 결과가 이렇습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고맙습니다.